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주식시장 정규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인데요. 사상 최대 대폭락이 일어났습니다. IMF 때를 연상시킬 정도로,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때를 연상시킬 정도로 대폭락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IMF 시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금융시장이 대혼란이 일어나서 폭락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전체 투자자들이 지금 패닉 상태고요. 거의 뭐 모든 종목 거의 95%에 가까운 종목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보고 이게 정말 앞으로 주식시장 이대로 붕괴되는 건지 아니면 좀 희망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볼 테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주식을 좀 관심 있어서 이제 폭락했다고 하니까 이제라도 주식을 사야 되는지 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올린 영상 같아요. 코스피 주가가 그때 이제 9천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9천을 넘었을 때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상승하고 다른 주식은 못 간다. 그래서 괴이한 주식시장이다. 이대로 잘못하면 붕괴하나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그게 사실 일주일, 열흘 정도도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또 이번 주 어제 조금 반짝하는 것 같더니 오늘 완전히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 거의 멘붕 상태에 와 있고요. 오늘 막판에는 투매까지 일어나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면서 정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도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또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가끔 어떤 종목 어떻게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실은 종목을 좀 분석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폭락하고 투매가 일어날 때는 종목의 기술적 분석이나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분석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종목 분석은 일단 하지 않기로 하고요. 큰 틀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를 시가총액에 제쳤다.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느낌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리면서 전체 우선주까지 합치면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300만 원 오늘 딱 뭐 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오늘 정말 딱 300 터치하고 그대로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 전인가 에코프로가 그때 150만 원 갔을 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때도 장중에 오늘 에코프로 이상하다. 이제 더 사지 말고 파는 게 좋겠다.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아직도 생생하고 그 영상 보신 분들이 많아서 일부는 팔고 어떤 분은 그냥 들고 가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사실 어제 또 며칠 만에 이 주식 영상을 올리면서 좀 느낌이 쌓여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제가 이제 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다. 알아서 판단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냐면 살 때가 아니다. 느낌이 이제 저도 촉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식이 폭락한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요. 알고 있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폭락합니다, 떨어집니다, 이거 파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거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삼성 하이닉스 12%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뭐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제 주식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단숨에 거의 910포인트? 정말 엄청나죠. 물론 9000포인트 넘었으니까 10% 가까이 빠졌으니까 900이 넘겠지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런데다 하이닉스도 300만원 터치했다. 12.47% 빠지면서 끝났어요. 물론 이제 정규장에서 끝났고 그 이후에 넥스트장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충격을 먹었고요. 그래도 오늘 일부 개인 투자자는 샀는데 어쩔 수 없이 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비투자
신용잔고 이런 부분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글쎄 레버리지는 괜찮은, 뭐 지금 레버리지 참 ETF 이런 쪽은 좀 상당히 문제죠. 지금 인버스 투자자는 코퍼스 쪽으로는 조금 뭐 오늘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내일 또 어떻게 보면 반대 매매가 들어오고요. 내일도 또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모든 종목 거의 90% 넘는 종목들이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오늘만 빠졌으면 괜찮아요. 반도체에 관계된 종목은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거의 한 달째 빠지고 있어서 그 후유증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몇 분이 저한테도 물어보셨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손실이 이렇게 났는데 이걸 팔아라 하기가 뭐한 게 지금 손실이 예를 들어서 5% 10% 났다 하면 파세요 하겠지만 거의 30%에서 50% 심지어 60% 70%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팔아야 된다. 글쎄요. 뭐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나쁜 생각은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과거 경험상 보면 지금 파는 것보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면 여기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도 이런 거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에서 상승이 46 종목이고요. 무려 859개. 정말 이거는 한 5% 올라간 거죠. 나머지 95%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134 상승했고요. 157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장 초반에 약간 상승하다 9시 반 이후부터 폭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95%가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92, 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기관도 엄청 팔았어요. 4조 5천억. 외인도 4조 1천억. 그걸 다 개인이 8조 5천억을 받았어요. 개인 과연 이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외인이 선물은 또 샀거든요. 그런데 요즘 선물 산다고 이게 올라간다?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선물을 사면 일단 현물에 팔아도 선물에 산다고 하면 미래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선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외인들이 완전히 이것을 선물과 현물을 오고 가면서 장난질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들 분석하기로는 여기 2배 ETF 확대에 따른 쇼감마 변동성 키웠다. 그리고 펀더멘털 악재는 아니다. 이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또 미실현 이익 과세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그랬는데 아니 이익 실현도 안 되는데 무슨 과세를 한다고 개소리를 해대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주식 같은 경우 위험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다 세금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럼 손실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돌려줄 겁니까? 자꾸만 이런 헛짓거리 해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최근에 그 5월달인가 레버리지 5월 말쯤에 반도체 레버리지 종목 ETF들이 막 무더기로 상장하면서 자금이 그쪽으로 엄청나게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인버스 특히 곱버스 2배 되는 이 곱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을 자꾸만 도박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인버스, 곱버스 이런 거 만들어 갖고 2배의 수익률을 날 수 있게끔 자꾸만 파생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기로 자금 쪼개고 저기로 자금 쪼개고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라든지 증권 뭐 감독원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자금을 쪼개고 또 쪼개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파생 상품을 자꾸만 만들고 증권사에서 만들어서 팔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파생 상품이 너무나 찢어져서 많아요. 지금 현물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파생 상품을 해지 용도로 하지만 해지가 너무 과도해 가지고 이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환율이 뭐 아시겠지만 1538원 오늘도 굉장히 높아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 될 시점에 1300원대였어요. 지금 그런데 1500원이 넘었잖아요. 거의 200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정말 이 환율 때문에 걱정도 많고 또 미치고 팔짝뛸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게 환율이 물론 지금 상승하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갖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재명이가 이 통화 정책을 지금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제대로 실현을 못 시켜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벌써 미국에서 해줬을 거예요.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인가 부시하고 친해가지고 그때 통화 스와프 다 해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절대로 이재명하고 통화 스와프 체결해 줄 리 없다. 그런데다 계속해서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너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팔고 달러를 사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달러는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 폭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모든 이 실책은 이재명 정부에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어제도 이렇게 보면 오늘보다 훨씬 난데 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거의 290만 원까지 갔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중간에 빨간 것들 조금 보이기는 해요. 상승했던 종목들이. 그런데 오늘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어제도 사실 코스닥 개별 종목들 2차전지 종목 관련 종목들 다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여기 관심 종목에 보면 어제는 그래도 빨간 것들이 중간중간 많이 보였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빨간 게 거의 없어요. 딱 두 개 있는데 그것도 보합 수준입니다. 0.5%, 0.9% 상승한 거니까.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보통 5%는 기본이고 10%에서 15% 이상 빠진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이 폭락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자금이 몰렸었고요. 이게 한꺼번에 지금 외국인들이 팔면서 터져 나오는 거고 거기다 반도체마저 하락하니까 역시 가치 투매가 나오고 거기다 또 신용으로 산 사람들 투매 나오고 반대 매매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후유증은 오늘로 계기로 해서 당분간은 이게 복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무리해서 사기보다는 갖고 있는 종목은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투매라고 더 파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유 자금이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려 보시고 그게 아니다. 정말 지금 이게 급한 자금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내일 혹시 반등 준다고 하면 내일 일부라도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그래프 보면 21선 다 깨졌습니다. 이게 지금 하락 추세로 가는 거고요. 제가 한 보름 전에 2주 전에 이야기했을 때 한 26, 7만 원 올 때까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그때 사셔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26, 7만 원까지도 이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사지 말고요. 일단 20 한 뭐 6만 원 근처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삼성전자 많이 팔았어요. 연기금은 요즘 계속 팔고 있고요. 연기금도 그 조정하는 게 있잖아요. 14점 몇 프로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폭락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꼭 그렇게 뭐 14점 몇 프로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는지 최소한 이것을 한 3%에서 5% 정도 더 올릴 수는 없는 건지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다. 다만 지금 외인들 기관들 이익 실현에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삼성전자 사는 것은 저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는 21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2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그 근처까지 이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격 떨어지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하이닉스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급표를 보면 외국인들 정말 무섭게 팝니다. 며칠 전 지난주인가요? 잠깐 또 사다가 오늘도 4조 넘게 팔았고요.
그리고 보험, 투신, 연기금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올해 계속해서 지금 주식을 팔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악재가 겹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당분간은 이 후유증 때문에 쉽게 상승하기는 어렵겠다. 사실 오늘하고 내일까지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8,000대도 종합주가지수 깨지고 코스닥은 900포인트 아래로 해서 이제 800대로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 오늘은 좀 상승하면 종목을 좀 분석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종목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했고요. 저 역시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수급이 꼬이고 주식시장이 망가지게 된 원인은 주범은 저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오버슈팅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한동안 다 이쪽으로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고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빠져서 더 이상 급격하게 빠지지 않으면서 옆으로 좀 조정받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돌아서서 주식이 다시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걱정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요. 내일 상황이 또 변하는 거에 따라서 한번 보고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